기상천외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 한 편이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그 아침 드라마의 총결판이죠. 그 막장 소재가 갖고 있는 특유의 그 에너지, 그거 자체를 좀 버거워하는 작품인 것처럼. 오냐오냐니까 네가 내 주먹 맛이 그래서 온 거구나. 수많은 가족 코미디의 감동 강박 속으로 역시 또 빠져든다는 거죠. 너무 극단적으로 가고 있어. 굉장히 어정쩡한 연출이 됐다라는 느낌. 내가 영화 망하는데도 네가 뭐 보태준 거 있어? 말이 점점 세지고 있네. 그만들 하고 밥 먹자. 모이기만 하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평균 연령 47살, 나이가 못하는 고령화 가족이 옵니다. 이 천명관 작가의 동명소설이죠. 굉장히 많은 화제를 모았던 이 고령화 가족을 원작으로 한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영화에 대한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역시 캐스팅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은 이 영화에서 가장 좋은 것은 배우들의 연기입니다. 아저씨, 영화 감독 맞으시죠? 예. 어머, 정말 영광입니다. 신경 써서 잘 나야겠네. 일단 그 중심이 되는 박해일 씨 연기를 보게 되면 그 집안에선 사실 제일 똑똑하고 그래서 가장 많이 공부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담감이나 이런 걸 이기지 못하고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역. 근데 그 영화 망하셨다면서요? 말하자면 그 몰락한 지식인 같은 둘째 아들의 역할에 있어서는 박해일 씨가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괴물 같은 영화. 그러는 넌 4년치 대학까지 나온 놈이 경찰 설득 하나 못 시키냐? 아니 여기서 사실 박해일 씨 몇 주 전에 인터뷰했었는데 그런 이야기 드렸었어요. 네네. 대한민국에서 찌질한 둘째 연기는 당대 최고다. 그런가 하면 역시 큰형 역할, 한모 역할의 윤재문 씨 더 이상이 없습니다. 사실 윤재문 씨가 굉장히 무서운 얼굴입니다. 그렇죠. 사실 저희도 한번 윤재문 씨 인터뷰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네. 저희들이 질문을 해놓고 대답이 빨리 안 나오면 네. 저희들이 뭔가 실수한 게 아닐까. 포스터를 보면 굉장히 귀여운 그 후드티를 입으시고 사실 원톤 영화는 처음이잖아요. 별 느낌 없는데. 좀 배우가 아니고 옆에 무슨 태산이 앉아있나 이런 느낌이 있었고 우리 나는 공무원이다 할 때 우리 그랬었죠. 그렇죠. 근데 윤재문 씨 연기에서 여태까지 했던 연기 중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가장 코믹한 배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화에서 보면 일단 의도적으로 그런 걸 강조해서 계속 어딘가를 긁습니다. 그렇죠. 배를 긁는다든지 그다음 뭐 이렇게 가족들 사이에서 마음대로 방귀를 낀다든지 뭐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장남으로서 참 대책 없는 그런 배역으로 초반에 나오게 되죠. 사실 윤재문 씨의 최고의 연기는 이 영화 속에서 그 쇼파에 누워 있을 때, 저는 누가 사람이고 누가 쇼파인지를 분간이 안 가요. 쇼파와 혼연일체를 이루어주는 그 연기 속에서 정말은 대단한 캐스팅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 굉장히 개성 만점의 캐릭터들이 어우러져서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모 너는 왜 이렇게 안 먹니? 자, 엄만 정말 차별되고 캡이야. 어쩔 수 없이 이 고령 가족은 결국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송혜선 감독은 가족이란 결국 밥을 같이 먹는 사이가 아니냐라고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는 그 정의로부터 출발하는 것 같은 게 그렇습니다. 유독 먹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새끼 중에 두 끼는 삼겹살을 먹어요. 저 역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그 된장찌개예요. 아, 숟가락 5개가 갑자기 싹 한 번에. 네. 사실 우리가 가족과 남을 분리하는 가장 큰 경계선이 같은 찌개에 과연 수저를 같이 넣을 수 있느냐. 네네. 그 가장 단순한 그렇지만 가장 분명한 경계선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 영화가 하고 싶어하는 그 핵심적인 그런 내용일 텐데요. 재밌는 건 송혜선 감독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 한 10여 년간 밥에 관해서 이상하게 한국 영화에서 굉장한 상징들을 담아냈다는 거예요. 어떤 영화들이 있었죠? 괴물 작품. 괴물을 괴물. 보면 고화성 씨가 괴물에게 잡혀간 다음에 판타지적인 장면에서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밥을 먹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너무나 따뜻하게 먹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장면이라든지 맨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면 밥 먹자. 결국은 자기 딸을 잃고 대신 살아온 아주 어린 아이를 아들처럼 같이 식사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유사부자인 거죠. 가족의 탄생도 서로 다른 가족끼리 일종의 굉장히 이상한 독특한 유사가족을 이루면서 밥을 먹는 장면으로 끝나기도 하고요. 네. 심지어는 비열한 거리에서도 나옵니다. 네. 시끄러운 건 말이오. 같이 밥 먹는 이군역이요. 이런 유구한 한국 영화의 그냥 밥에 하나. 대한 어떤 그런 굉장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뭉클하기까지 한 네. 그런 연장선상에 고령화 가족이 있다. 네. 끝나고 식사. 네. 같이 우리 찌개에다 같이 이렇게 숟가락 담그면서 아니 이렇게 타고 가면 이거 도로교통법 위반 아니야? 아우 미안해서 어떡해. 자, 그런데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등장합니다. 일단은 아버지의 부재라는 측면, 그리고 남자들의 어떤 경제적인 무능력이라는 측면,
또 여성의 어떤 이혼과 재혼이라는 측면, 현대 가족에 대한 어떤 현실적 투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아쉽기도 한데 네. 사실 이제 뭐 스포일러가 되니까 말씀 못 드리게 되는데 이게 각 가족 그 구성원마다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출생의 비밀? 평생이 주거 침입죄야, 알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자격 없어.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다 봤어. 어떻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런 소재를 막장 소재라고 하기도 할 수 있어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가족사들을 다 각각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영화의 그 막장 가족사가 갖고 있는 그 고유의 활력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소재가 갖고 있는 굉장한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그 에너지는 원작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 작품은 각색을 하고 영화에 옮기는 과정에서 막장 소재가 재밌어서 갖고 오고도 그 막장 소재가 갖고 있는 특유의 그 에너지, 부글부글 끓는 거 이런 거를 두려워하는 작품인 것처럼 보여요. 결국 후반부에 가면 수많은 가족 코미디의 감동 강박 속으로 역시 또 빠져든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뭐하러 그 원작을 가져왔겠는가. 네, 그리고 연출적으로 이런 면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가 그 장면이 사실은 감정적으로 클라이맥스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한 가지 사건만 해도 굉장히 묵직한 사건인데 그것이 연쇄적으로 가족들 내에서 터지기 시작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건들이 터질 때 어떤 점진적인 감정의 상승 효과가 생겨야 되는데 맞아, 사실은 약간 병렬식으로 늘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바로 딱 그 느낌인데요. 클라이맥스 그 장면을 딱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인가 하면 비밀 하나씩 그냥 이렇게 정보를 공개하는 듯한 느낌. 그 자체가 굉장히 코믹하게만 느껴지고 정보를 나열한 것처럼만 느껴지고 그런 면에서 참 좀 아쉬운. 또 하나 저도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그 한모가 그 동네 어떤 중년 여성들의 그 에어로빅 장면을 보고 나서 네. 슬쩍 그 자리에 가서 그걸 흉내내는 장면이 있죠. 네. 장면적으로 또는 캐릭터적으로는 굉장히 재미있고 웃길 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 생뚱맞게 그 씬이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장면은 사실은 그 우스꽝스러운 뚱뚱한 몸매로 윤재문 씨가 어색하게 춤추는 걸 가지고 관객을 웃기려고 하는 건데 영화 전체를 보면 사실은 굉장히 마이너스인 장면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부분이라든지 이야기가 흘러가는 방향을 생각하지 않고 그 장면은 일단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간 장면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굉장히 배우들의 어떤 열연도 있었고 또 스토리적으로 또는 연출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별점과 한 줄 정리는 어떨지 만나봅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2개 반입니다. 막장 소재의 활력도 감동 강박 앞에서는 이야기는 재밌다. 그러나 영화적 한방이 없다. 영화는 사실 그게 중요하죠. 네.